안녕하세요. 부자오빠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가 어느새 6만 원을 돌파하고 정고점을 향해서 잘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우선주는 이미 정고점을 돌파했죠. 실적이나 호재에 비해서는 솔직히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니까 주주로서 정말 뿌듯합니다. 확실히 삼성전자는 편한 마음으로 장기 투자하기에 좋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비록 거북이처럼 천천히 오르고 있지만 배당금도 쏠쏠하게 나오고 단기간에 엄청난 수익을 노리는 게 아니라면 조급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삼성전자의 주가 흐름을 보면 분명히 지금까지는 꾸준한 성장을 해왔는데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주가가 꾸준히 오르기 위해서는 성장 동력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시총이 크고 1등 기업이라고 해서 장밋빛 미래를 보장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삼성이 미래를 위해서 어떤 분야에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가 있겠죠. 삼성전자에서는 워낙에 많은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이번 영상에서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파운드리에 초점을 맞춰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사 제목을 보면 극자외선 EUV 노광기에 삼성과 TSMC의 파운드리 성패가 달려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초보분들은 아마 이 파운드리라는 용어 자체가 생소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TSMC는 파운드리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하고 있는 라이벌 관계입니다. 반도체는 그 특성상 설계와 생산을 하나의 회사에서 모두 소화해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위해서 일종의 분업 개념으로 반도체 설계만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 그리고 생산만 전문으로 하는 파운드리로 양분화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팹리스 업체는 엔비디아, AMD, 퀄컴, 애플 이 정도가 되겠고요. 다 미국 기업이죠. 그리고 파운드리 업체는 TSMC, 글로벌 파운드리, UMC, SMIC 이 정도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설계와 생산을 모두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반도체 또는 IDM 업체라고 부르는데 인텔과 SK하이닉스도 종합반도체 기업에 해당이 됩니다. 삼성전자는 엄밀히 말하면 종합반도체 기업이지만 반도체 생산 사업도 분명히 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로 분류되기도 합니다. 그럼 도대체 극자외선 노광기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파운드리 성패가 달려있다고 표현을 하는 걸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반도체의 8대 공정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반도체는 총 8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지는데 순서대로 나열을 하면 웨이퍼 공정, 산화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방막 공정, 배선 공정, EDS 공정, 패키징 공정 이렇게 8단계로 반도체가 만들어집니다. 극자외선 노광기는 바로 세 번째 공정인 포토 공정에서 사용되는 가장 핵심적인 장비입니다. 반도체가 웨이퍼에서 만들어진다는 것은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동그란 원판이 바로 반도체의 핵심 재료가 되는 웨이퍼입니다. 웨이퍼에 빛으로 회로를 새기는 공정을 포토 공정이라고 하는데 회로를 얇게 새길수록 전기도 적게 먹고 열도 적게 나고 성능도 뛰어난 좋은 반도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반도체 미세 공정을 얘기할 때 5나노다, 7나노다, 14나노다 이렇게 보통 나노 단위를 얘기를 하거든요. 1나노는 10억분의 1m입니다.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고요. 엄청나게 정말 미세한 그런 단위입니다. 예를 들어서 5나노 공정이라는 것은 회로를 새길 때 선폭의 단위가 10억분의 5m라는 뜻입니다. 쉽게 생각해서 나노 앞에 오는 숫자가 작을수록 더 뛰어난 기술력이 적용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반도체 장비 중에 회로를 가장 얇게 새길 수 있는 장비가 바로 기사에서 얘기하고 있는 EUV 노광기입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7나노 미만의 회로를 정밀하게 새길 수 있습니다.
자, 가격은 한 대당 한 2천억 정도 합니다. 자, 이 장비가 가격도 가격이지만 네덜란드의 ASML이라는 업체에서 독점으로 공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 장비를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자, 만약에 ASML에서 EUV 노광기 공급을 중단한다면 아마 파운드리 업체는 비상이 걸릴 겁니다. 그 정도로 파운드리 업계에 미치는 ASML의 영향력은 막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현재 EUV 장비 없이 최대로 구사할 수 있는 공정은 7나노가 한계입니다. 그런데 벌써 애플과 퀄컴의 칩은 5나노 공정에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7나노 미만의 공정으로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EUV 장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EUV 장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파운드리 업체는 TSMC와 삼성전자 딱 두 군데뿐입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에 그러니까 작년이죠. 총 10대의 EUV 장비를 도입을 했고, 자, 올해에도 추가 도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연말까지 약 20대 미만의 EUV 노광기를 보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자, 대만의 TSMC도 현재 약 20대 정도의 노광기를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거의 비슷한 대수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ASML은 2019년에 총 26대의 EUV 노광기를 독점으로 공급을 했는데 지금 공급량을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최대 35대, 2021년에는 최대 50대까지 공급을 하겠다고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공급량이 눈에 띄게 늘고 있죠. 자, 그런데 어이없게도 대만의 디지타임스의 보도 내용을 보면 TSMC에서 2021년까지 50대의 EUV 노광기를 추가로 구입하겠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쥐들이 거의 다 사겠다는 거죠. 2021년 ASML의 최대 목표가 50대인데 50대를 추가 구매하겠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좀 과장이 심한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삼성전자가 TSMC를 추격하기 위해서는 EUV 노광기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 만약에 삼성전자가 EUV 노광기를 제때 공급받지 못하면 파운드리 사업은 당연히 큰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ASML 본사에 직접 방문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으로 봐서 EUV 노광기 도입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짐작이 갑니다. 3분기 시장 점유율 전망치 기준으로 파운드리 점유율을 보면 대만의 TSMC가 53.9%로 1위, 삼성전자가 17.4%로 2위입니다. 1, 2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죠. 자, 3위는 미국의 글로벌 파운드리인데 얘네들은 기술력이 조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크게 견제할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TSMC와 격차를 좁혀야 되는데 3분기 통계를 보면 오히려 2분기 때보다도 더 벌어졌습니다. 둘 다 성장을 했는데 TSMC의 성장폭이 더 높았기 때문이죠. 아니, 삼성전자가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가랑이가 찢어질 정도로 정말 빡세게 추격을 하고 있는데도 결과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죠. 삼성이 미래의 먹거리로 선정한 사업 중에 지금 가장 많은 공을 들이고 있는 분야가 파운드리거든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투자금을 쏟아 붓는데도 TSMC와의 격차가 생각보다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뜩이나 따라가기 힘든 상황에서 만약에 EUV 노광기 도입에 지장이 생긴다면 정말 삼성의 입장에서는 암울해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 나서고 있는 것이죠. 삼성전자가 2030년에는 TSMC를 꺾고 파운드리 세계 1위에 오르겠다면서 2019년에 대대적인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총 73조 원을 연구개발에 투입하고 60조는 EUV 노광 장비를 비롯한 최첨단 생산 인프라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투자 규모가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데 이렇게 투자를 해도 TSMC를 꺾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만큼 TSMC는
결코 만만한 상대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뭐 30년 넘게 파운드리 1위 자리를 뺏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D램계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동급이에요. 더구나 TSMC는 올해 3분기에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했죠. 아마 4분기 때도 최대의 매출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 주가의 흐름도 너무 좋고 매출과 영업이익, 영업이익률까지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심지어 시총도 전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계 1위입니다. 2위가 엔비디아, 3위가 삼성전자죠. 자, 이런 기세를 앞세워서 TSMC도 EUV 노광 장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려고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삼성이 밀리면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뭐 아무리 장비가 2천억으로 뭐 비싸다고는 하지만 설마 삼성전자와 TSMC가 뭐 돈이 없어서 장비를 못 사진 않겠죠. 결국에는 ASML을 얼마나 잘 구워 삼느냐에 따라서 EUV 장비 공급 여부가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손가락만 까딱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제대로 파고들려고 마음먹으면 기업 하나 분석하는 것도 끝이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전자처럼 규모가 크고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은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저나 뭐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투자자로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만큼 좋은 결과로 보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구독자분 중에 여왕개미님이 이런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영상 마지막에 잘 자요 한 번만 해주시면 좋겠는데 앞으로 때때로 한 몇 년 동안 졸라보려고요. 자, 이렇게 귀여운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심지어 옆에 푸사도 귀여워요. 설마 제가 몇 년 동안 쌩까겠어요? 여왕개미님 잘 자요. 빠잉.